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산준입니다. 네, 아주 뜨거운 날입니다. 네, 미국 시장은 워낙 뜨거웠으니까 당연히 뜨거웠어야 되는 날이죠. 코스닥은 어제 2.5% 올랐는데 오늘 또 2% 올랐어요. 근데 거래소가 중간에 더 높게 아침보다 높게 올라가면서 뒷심이 굉장히 세지더라고요. 네. 오늘 오랜만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좋았습니다. 2.2% 올랐는데 네. 반도체와 바이오 대형주들도 굉장히 급등했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CPI가 좀 예상을 하회한 영향 때문인지 금리에 열의했던 주식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죠. 네,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10년물이 17bp 떨어졌어요. 3.8%대. 네. 어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4% 깨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느새 3.8%입니다. 전 한 분하고 같이 채권을 사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막 애매하다가 하루 있다 사지 뭐 이랬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됐어요. 버스 떠났습니다. 네, 지금 미쳐버리겠네. 네. 네. 어렵네요. 생각보다 실전 매매는 어렵습니다. 네. 어제도 시장이 많이 올라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한 8천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시장에서. 네. 네. 오늘은 코스피에서만 1조 6천억 매도했습니다. 한풀이 매도네. 예. 삼성전자만 7천억 팔았어요. 와, 개인들이. 예, 하이닉스 1,000억 팔고요. 기아, 현대차, 네이버 이렇게 한 500억씩 이렇게 팔았는데 엄청 팔았네. 네, 오늘 기관은 한 1조를 샀어요. 코스피에서만. 네. 네, 외국인은 한 5천억 사고. 네,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수 상당하지 않았을까요? 선물 매수가? 그러니까 기관들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을 테고. 네, 네. 그 영향도 있고 삼성전자를 주로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 선물하고 현물하고 동시 매수했구나. 그냥 강세 포지션이었네. 네. 네. 그게 맞겠네. 강세 포지션을 잡은 거고. 이게 어떻게 될까? 또 박스권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가게 될지. 네. 오늘은 사실 글로벌 증시가 다 좋았습니다. 홍콩도 3.2% 급등했고요. 네. 일본이 2.5% 올랐습니다. 대만도 1.2% 정도 네. 올랐는데 대만 조금 약했네요. 네, 오늘 그래서 요즘 참 시장 뜨거운 것 같아요. 코스피가 한 연초 대비 수익률이 한 3%, 4%까지 좀 떨어졌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11%까지는 좀 올라왔습니다. 네. 코스닥 또한 19%까지 올라왔어요. 요즘 정말 시장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비중 조절 한번 잘못했다가는 좀 놓치기 십상인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운수장비가 1등을 했습니다. 운수장비 1등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자동차가 그동안 이 수요도나 우려, 피크아웃 우려 이게 굉장히 셌는데 그 기저에는 고금리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금리 높은데 자동차를 어떻게 사냐. 할부금리 10% 넘어간다 중고차는. 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꺾이니까 고금리 피해주로 분류를 받던 자동차가 오늘은 제일 많이 급등했습니다. 예. 현대차, 기아가 4% 이상 상승했고요. 서현이와는 12%, SL 7%, 대원강업 6%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와 완성차가 다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네, 오늘 조선주도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좀 급등을 했습니다. 네. 하나오션도 8%나 상승을 했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자동차주 폭등주의보라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제목이 참 한눈에 들어오네요. 네, 안 그래도 미국에서도 뭐 GM이나 포드, 테슬라 이렇게 자동차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반도체보다 많이 올랐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서도 웅진이 상한가 같고 웅진 싱크빅이 7.5%, 코웨이가 6%, 넷마블 8% 이렇게 올랐는데 웅진그룹이 EQ셀이라고 하는 2차전지 장비 업체를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 때문에 많이 관련주가 급등을 했네요. 참고로 코웨이 대주주는 넷마블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크래프톤, 카카오, 네이버, 삼성 SDS 이런 서비스 업종 내에서도 많은 종목들 급등을 좀 했고요. 기계 섹터에서는 그동안 좀 많이 좀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던 대표적인 성장주인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은 8% 급등을 했습니다. 예. 한미반도체도 오늘은 4.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건설주도 오늘 좋았어요.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이 다 3에서 5%씩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금 눌려 있었던 거 오늘 그냥 다 같이 올랐네요. 그리고 전기전자에서는 HBM 관련주들 대폭등을 했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 16%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차전지도 일부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LG엔솔도 오늘 3.3% 상승을 했네요. 오늘 셀업체들이 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험주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7%대나 하락을 했네요. 코리안리도 5% 정도 하락을 했고 음식료가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보험과 음식료가 오늘 유일한 하락업종 두 개인데
코스피에서요. 농심이 8%대 빠졌습니다. 아이고. 삼양식품은 5%대 빠졌고요. 아이고. 그동안 음식료가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방어주 역할을 좀 많이 했었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굉장히 잘 됐는데 환율 영향도 굉장히 좀 호실적인 영향을 끼쳤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오늘 또 환율이 급락했죠. 그렇죠. 1,300원이 한때 깨졌는데 딱 1,300원으로 마감은 했습니다. 네, 하루에 2% 정도나 이렇게 넘게 떨어졌습니다. 네. 환율 변동성도 뭐 굉장히 크네요. 네, 그리고 CPI가 하회한 게 오늘 장의 가장 주요한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CPI가 3.2% 전년 대비 상승을 했고요. 예상치가 3.3이었는데 조금 낮았네요. 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인데 정확히는 0.04% 올랐습니다. 예상이 0.1%였는데 이것도 하회를 했고요. 전월 대비 상승률은 22년도 7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근원 CPI는 4.0% 상승했는데 전년 대비 예상치 4.1%보다는 좀 낮았고요. 전월 대비도 0.2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예상치가 0.3%니까 예상보다 다 조금씩 다 하회를 했습니다. 네, 근원 CPI는 2년 만에 4%대까지 좀 안정화된 모습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하나증권에서 이 예상을 하회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줬는데 뭐 휘발유 가격이 좀 급락한 게 영향이 좀 컸고요. 네. 그런 상품 가격 중에서도 뭐 신차, 중고차, 가정용 가구 요거 하락세도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3분의 1 비중 차지하는 주거비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된 점도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승은 다 주거비 때문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내년도 금리 인하 예상 시기가 6월에서 좀 5월로 조금 앞당겨졌더라고요. 아니 후반부에는 너무 많이 금리를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해. 한 서너 번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건 또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 인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또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뉴스투데이라는 언론사에서 삼성전자가 5년 동안 EUV 장비를 50대 들여온다라는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이것도 이제 EUV 장비 몇 대 들어올까는 아마 삼성에서 공식화를 할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파운드리 쪽은 너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팩트 체크가 좀 어렵긴 하지만 보도 내용은 뭐 설명을 드리자면 ASML의 EUV 장비가 이제 올해는 한 연 60대 정도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한 70%는 TSMC한테 가고 나머지 30%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이 좀 경쟁을 하면서 가져가는데 EUV 노광 장비를 좀 추가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5년 동안 한 50대 공급 예정이다. 그래서 한 10조 쓸 거다. 한 대당 지금 한 2천억 정도 하잖아요. 네, 연 10대씩 들어오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보유량은 한 40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네, 빠른 속도로 좀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좀 계획은 빡빡하잖아요. 3나노 지금 열심히 양산하고 있고, 네. 25년도에는 2나노, 27년도에는 1.4나노 막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EUV는 뭐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주들 많이 급등을 했고 또 HBM 관련주도 오늘 좀 뜨거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상승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네. 3%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좀 장비주 위주로 많이 상승한 것도 예. 이번 소식도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장비주들 뭐 연일 좋아요. 네. 네, 뭐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뭐 7%, 6%대씩 네. 많이 급등했습니다. 참 올라갈 때는 무섭게 올라가네요, 반도체들. 네. 예. 네, 그리고 오늘 라면 업체들 특히 농심, 삼양식품이 8%대, 5%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최근에 정부에서 좀 물가 눈치를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3분기까지 해서 어니 서프라이즈는 물론이고 전년 대비 지금 증가율이 엄청나게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라면 업체들이. 근데 오늘 원달러 환율 1,300원 깨졌던 것도 있고 정부도 좀 물가 통제를 많이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물가관리 TF를 발동을 해서 수시로 점검하겠다 하는 품목들을 기존에 14개였는데 28개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이 추가된 품목 중에 우유, 빵, 라면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라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좀 물가관리 TF에서 이제 수시 관리하겠다라고 했던 품목들 중에 전년 대비 좀 가격 상승률은 유일하게 혼자 마이너스긴 했어요. 1.5% 정도 떨어졌는데 올해 7월 달에 가격 인하 했었잖아요. 거기에 반영이 돼서 그런데 이전까지도 좀 많이 몇 년 연속으로 이렇게 가격 인상을 좀 했었고 밀과 팜유 같은 주요 원자재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라면 가격은 왜 안 내리냐 이런 좀 정부의 눈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3분기 호실적 발표한 것도 너무 좋아만 할 수는 없다. 언제 네. 또 내리라고 할지 모르겠다 이런 우려가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옛날에 뭐 대형 업체들이 그 하청 업체들한테 이익률 잘 나오면 전화했다고 하죠. 그 다음 날. 아, 네, CR이라고 하죠. 구매부에서 사장님 좀 저기 고생 많으셨어요. 힘드셨죠?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게임 끝이지 뭐. 네. 이거 정부에서 네. 그 라면 업체한테
그 CR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라면 업체도 밑에한테 또 CR을 합니다. 그러겠죠. 네. 네. 오늘 급등한 회사 중에 S&D라고 이제 삼양식품에 이 소스 납품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네, 이 회사는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어요. 멀티플이 굉장히 낮게 봤는데 삼양식품하고 차이가 엄청 멀티플 차이만 보면 몇 배 차이가 나긴 하죠. 그게 이제 CR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저평가받고 있긴 합니다. 네. 네, 오늘 그래도 뭐 S&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시총이 작아요. 그래서 좀 언급하기는 조심스러운데 삼양식품이 아무래도 최근에 수출이 굉장히 많이 급등한 만큼 실적도 많이 좀 올라오곤 있습니다. 네, 오늘 S&D가 뭐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한 72% 증가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라면 업체 약한데 혼자 8%가 올랐습니다. 예. 네. 그리고 파두. 요즘 뭐 논란의 중심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논란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파두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저희 이슈는 오히려 공매도보다는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격차 이걸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 것이냐. 이거 완전히 한국 주식시장 대주주들의 놀이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주주들 돈 따먹기 쉬운 시장에 세상 좋은 시장 한국 시장에 상장만 할 수 있으면 이 회사는 성공한 거죠, 상장에. 그렇죠. 일단 뭐 조 단위까지 한때 주가가 급등을 했었으니까 네. 상장 직후에. 근데 이제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 3분기 매출이 3억 원대 정도 발표하고 이거 숨긴 거 아니냐 알면서 공개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조사도 좀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알려졌던 게 증권신고서에 좀 매출 추정치를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게 좀 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파두하고 이제 주관사가 사전에 거래소에 상장 심사를 받잖아요. 네. 그 심사 받을 때 제출했던 매출 추정치가 있어요. 요거는 한국거래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 조정이 되면 딱 그 수치 그대로 보통 증권신고서에 작성을 하거든요. 보통. 네. 근데 증권신고서에 조금 더 매출액을 좀 전망을 상향을 해가지고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알려져서 금융당국에서도 좀 조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네요. 네. 6월까지 이제 거래소가 파두의 상장 심사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매출 추정치 협의했던 게 올해 한 1,150억 정도 할 거다라고 했는데 1,203억으로 조금 올렸습니다.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정하는 사례는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것 또한 좀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두가 상장 후에 47,000원까지 이제 고점까지 갔다가 최근에 반토막 나서 오늘 2만 원을 네. 2만 원은 한참 깨졌고 오늘 10% 정도 반등했지만 그래도 19,000원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친한 그 업계 형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만났더니 올해 수익률 약간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게 보여 있더라고. 그래서 올해 수익률 얼마 났어요? 100% 났나? 했더니 훨씬 100%가 더 났다는 거야. 근데 막 깨지고 있더라는 거야. 그때 이제 9월 달쯤에 만났는데 그러면서 이 파도 얘기를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하더라고. 내가 살펴봤더니 너무 비싸가지고 뭐 잘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비싸서 잘 모르겠어요. 이랬는데 회사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회사에서 이 얘기를 보면 이제 세계적인 회사가 될 거야. 이제 막 이러면서 흥분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형님 그동안에 어떻게 주식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벌 때는 왕창 벌다가 깨질 때 옹창 깨지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번 게 없는 거야. 누적으로. 그래서 만약 이걸 투자하셨으면 올해 또 100% 벌었던 게 또 말짱 꽝이 되지 않았을까. 뭐 많이 넣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뭘 느끼냐면 주식에서는 크게 깨지는 것만 적어주면 됩니다. 크게 깨지는 것만. 예, 그러니까 깨질 수는 있어요. 깨질 수는 있는데 안 깨지면 좋겠지만 깨질 수 있는데 깨질 때 옹창 깨지면은 회복을 못 해요. 근데 벌을 때는 벌다가 깨질 때 조금 깨져야 계좌가 쌓인다. 네. 이게 그렇죠. 다시 드리고 싶네요. 잃지 않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네, 덜 잃던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약간 파도 사태를 좀 염두를 해서인지 3분기 손실이 났는데 요거 대표이사가 홈페이지에 사과를 했습니다. 요즘 좀 대표이사가 사과를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저 아직 상장 안 했잖아요. 상장 안 했죠. 17일 날 합니다. 네, 내일 모레 네. 하는데 3분기 분기 보고서를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손실 영업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네. 일단 그 홈페이지에 대표이사가 이제 공지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공모주 청약을 마치고 17일 날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3분기의 매출액이 2,400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9억을 기록했다. 분기 영업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라고 했고요. 3분기 이렇게 나빴던 이유는 광물 가격이 하락했고 낮은 할인율로 계약한 니켈 중간재 재고 부담으로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조금 비싸게 사가지고 그 부담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좀 낮았다라고 네. 했고요.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갖고 있었던 그 재고 평가손 나오면 어떻게 되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당사도 이런 환경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고가에 구입한 원재료는 다 소진이 됐고 광물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는 점은 좀 희망적이다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는 굉장히 밝은 미래를 전망한다라고는 했지만 3분기에 일단 갑자기 영업 적자로 전환한 건 좀 쇼킹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파두 그 보도에서는 자꾸 이제 파두를 염두해서 이렇게 사과를 했다 이렇게 많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비슷한 정황은 이미 돌이킬 수는 없어요. 기관 수요 예측도 다 끝났고 네. 일반 청약도 다 끝났기 때문에 네. 뭐 이미 했던 사람이 요거 사과문 보고 그래 나 취소할게 취소가 안 됩니다. 이미 돈은 따는 당상인 거지. 네, 이미 배정 물량도 확정이 됐고 이제 다 나와서 혹시나 이번 그 적자 전환 이거 어닝 쇼크 때문에 네. 주가가 빠지면 또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 투기적인 거래를 하시면 이런 생각도 하겠네. 시초가 빠지면 사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시겠네. 그 공모가보다 떨어지면 사야지. 뭐 이런 계산을 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밸류에이션 측정 좀 잘해보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도 좀 늦게 인지했는데 요즘에 그 IPO 시장이 엄청 핫하더라고요. 네. 어제도 뭐 어젠가 오늘인가 그 새로 상장했던 종목 거래량이 뭐 3천 몇백억 장중에 보니까 네,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시총에 몇 배씩 이렇게 거래대금이 형성이 되고 막 몇 바퀴 돕니다. 야, 이건 별로 장기적으로 보면 별로 좋지 않을 텐데 거기 일반인들은 뭐 다 얻어 터질 거고 결국 그 업자들한테 다 뺏길 건데 스캘핑 전문 그 알고리즘 회사들한테 뭐 그럴 수도 있죠. 다 뺏겨. 하여튼 시타델 이런 애들한테.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요즘에 매일같이 열리고 개인들은 있습니다. 그거 해서 결국 다 호구 잡힙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는 호구 잡혀요. 몇몇 사람들만 우연히 좀 돈 좀 벌어서 나 이걸로 해서 돈 벌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쪽에서 훈련을 많이 받고 와갖고 훈련된 사람이 마치 그 게이머들 하듯이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얼마 전에 자본시장연구원 자료 언급해드렸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행태적 편의 중에 하나가 도박형 주식을 선호한다. 네. 예, 이게 대표적인 이제 공모주시장에서 최근에 보이는 좀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진짜. 네. 답 없는데 우리가 누적해서 보면 그런 경우는 답이 없었어 항상. 지나 보면. 네. 그렇죠. 근데 뭐 많이 버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유, 뭐 한 1,000명에 한두 명 나오겠지.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